와룡봉추입니다. 11월 2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내일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1월 시나리오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오픈됩니다. 이 관문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예상 발언,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요. 전반적으로 아침부터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운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 이 기관들 양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거의 하루 종일 최근 이 시장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 대비 소외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소외된 흐름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 외국인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엑시트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최근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좋잖아요. 오늘도 지금 코스피 5천억 가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이런 수급이 코스피,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들 중심으로 일부 테마주들, 그런 정도만 움직임이 나왔지, 나머지는 거의 소외되는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코스닥의 소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은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은 사실 우리 지금 내일 파월 의장의 입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만약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이 가장 메인이겠습니다만,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왔으면, 눈치 보기가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눈치 보기가 좀 어느 정도 제대로 좀 나와줬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이 속도 조절 완화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지수가 지금 워낙 반등이 컸고, 특히 다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반등이 워낙 컸고, 지금 조정 자체가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대 인플레 올라갈 수 있고, 유동성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기대 심리 일단 확실히 꺾어야 된다는 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습니다.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불안감을 더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까지 이게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지금 올려드렸던, 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 FOMC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그걸 덮어버린,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음 박스권이 2340포인트인데 그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60일선은 지금 맞았습니다만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지금 마감을 한 상태잖아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일단 맞고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아주 우호적인 호재가 나온다면 뚫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면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또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2차전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고, 나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같이 반응 못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일정 정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내용적으로 지금 썩 좋지 않은, 오르는 게 지금은 그렇게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았습니다만 위로 올려주는 수급이 워낙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반등에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이 부분은 내일 일단 워낙 중요한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였다라고 보면 크게 뭐 이상할 정도의 상황, 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게임 섹터들, 뭐 지스타의 아침에 오늘 장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스타의 영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위메이드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게임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 이건 이제 이란의 사우디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무료방에도 올려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우디가 탈미국을 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지금 조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사우디의 국방을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이걸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미국과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인지 이 부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의 선택에 따라서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았고요. 대형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바이오주들도 오늘 조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정유 섹터나 드론 섹터들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얘네들 아침에 재료 가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윗꼬리들을 좀 많이 단 모습들이었고 장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뭐 한 10발 정도가 동서해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도 사상 처음이었고 그 중에 선물 옵션 장마감 1분 전입니다. 우리나라 NLL 이남 지역에 공해 지역에다 떨어졌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조금 장중 불안성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뭐 이 최초라는 것 때문에 조금 방산주들 반응이 약간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뭐 북한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는 거의 시장의 반응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4, 15, 16, 뭐 17 요때까지만 해도 좀 그랬었고 2010년대 이전에는 사실 미사일 한 발 쏘면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쐈다 그러면 장중 마이너스 한 2%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원자력 관련 sek터들 오늘 일단 이건 장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좋지 않았었고요. 전력 설비 쪽, 조선 기자재, 폐배터리, 풍력 이런 섹터들 조금 눌림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자력은 뭐 따로 지금 오늘 악재 뉴스가 하나 떴기 때문에 인 부분이 있고요. 조선 기자재, 풍력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늘 일단 나왔던 뉴스 중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우세가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다수당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살짝 우세하긴 한데 이게 현재 얘네들이 뭐 전부 다 상원, 하원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 갈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 상원도 공화당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 기존에 지금 밀고 있는 정책들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외국인들 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솔, SK 하이닉스, 크래프톤,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카카오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LIG 넥스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전에 매수 우위였던 삼성전자는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LG화, 우리금융지주 정도까지 매도가 좀 나왔는데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X세미콘, 유신, 펄어비스, 시젠, 지아이텍, 오스템 임플란트, 이원 컴포텍,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가스터디 교육,
WCP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LNF, 아프리카TV, 카카오게임즈, 넥스틴, 에코프로비엠, G2파워,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내일 아침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느냐? 일단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유추해 보시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는 분명히 꺾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일정 정도의 고통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라는 얘기까지 잭슨홀 이후에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그게 이제 임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압박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주택 경기 지금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주택 산 서민들 같은 경우 지금 죽는 소리들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도 지금 상당히 좀 큰 상태고 연준 자체의 수익률도 지금 많이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압박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 요구를 소위 얘기하는 완전히 이 무시하는 생을 까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증시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지금 상황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월 의장은 요번 달 75bp 올리는 거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달 FOMC에서는 50bp인지 75bp인지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얘기를 한다면 둘 다 일단 선택지 다 논의 대상에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결정은 이건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한 결정은 향후 2번 정도의 인플레 지표를 볼 수가 있죠. CPI를 볼 수가 있죠. 다음 주 10일 날 CPI가 하나 나올 거고요. 10월 CPI가 나올 거고 그다음 다음 달에도 FOMC 직전에 CPI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두 개를 보고 그에 맞춰서 결정을 할 거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좀 가장 덜 주려면 12월에는 70보다 50이다 이거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요. 75bp 올려놓고 향후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2번의 지표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진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묻겠죠. 50bp 그러니까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혹시나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얘기를 안 할 가능성, 그냥 요 얘기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혹시 만에 하나 무슨 이제 관련된 힌트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50bp가 열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50bp가 열려 있는 대신 최종 금리의 상단이 조금 더 열릴 수 있어 요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도표상에서 4.7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75가 이번 달 75bp 올리고요. 다음 달 50bp 올리고요. 그 다음 25bp 올리면 끝납니다. 지금 요거 올리면 4%까지 상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가면 4.75까지 딱 가는 내년 2월 끝나는 2월에 끝나는 계획입니다. 요렇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75 또는 5%까지 올릴 수 있어. 이제 5%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5%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나 12월 50bp의 가능성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75, 12월 달 50, 2월 달 25, 3월 달 25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스톱할 거야. 요렇게 가면 2월까지 4.75로 끝나는 거고요. 요렇게 가면 3월까지 이어지면서 3월에 끝나면서 5%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 여파를 좀 덜 줄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12월 달에 이렇게 가든 요게 가장 시장에 영향을 덜 주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4.75까지 다시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조정은 정말 견조한 조정이 될 겁니다. 얼마 안 될 겁니다.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50bp로 낮춘다라고 했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되는 거면서 금리 피크 아웃 하는 거야 라고 시장이 반응을 해서 급등이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지금 선반영해서 지금 다우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게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 올리고 나서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이거 금리 올리고 나가지고 다시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서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거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내년 말까지 이 지금 금리로 그대로 갈 거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말경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경제도 제법 많이 꺾일 거기 때문에 그거 감당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나 연준의 예상보다 조금 빠를 거라고 제가 보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요. 주택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꺾여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시차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꺾여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피크아웃 하면서 쭉쭉 내려오는 속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해야 돼 이런 압박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말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전에 내년 상반기 넘어가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쯤부터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얘기들 압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일단 파월 의장이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경우 금요일 날, 이제 모레죠. 금요일 날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 결과, 일단, 아까 제가 두 개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두 번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10월 CPI와 11월 CPI인데, 그거 못지않게 또 지금 연준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보고서잖아요. 그리고 미시간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고 다음 달에도 또 고용 지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4개의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볼 거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요거 나오는 상황. 일단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인구는 지난달 26만 건에서 지금 20만 건 또는 20만 건보다 살짝 아래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만약 예상치대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CPI가 조금씩 꺾이는 흐름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근원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50bp의 확률 그리고 금리 인상이 5%까지 가지 못하고 4.75에서 멈출 확률 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CPI가 발표되는 10일 날 우리 그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한데 요때를 최대로 보면 요때를 기준으로 시장 안정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1차 관문은 내일 파월 의장의 입인데 혹시나 파월 의장이 딜레이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딜레이를 시킨다면 4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10일 날 발표되는 CPI 여기에서 2차 관문, 3차 관문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만 잘 넘어가 준다면 시장 안정화는 시장 안정화라는 게 반등이 아닙니다. 이제 바닥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갈 거야라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우리가 박스권 흐름의 움직임들 나오는 그렇게만 가도요. 시장은 예전의 정상적인 흐름처럼 갈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이 시장 지수 왜곡 현상이 좀 있었잖아요. 코스피만 올라가고 그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그 대형주 중에서도 일부 소수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이런 좀 왜곡된 흐름들이 조금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히 이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후 시장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